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그 섭외 전화를 받았던 날 할까 말까에 대해서 좀 예. 이제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었던 상태여서 거의 반백수였거든요, 진짜로. 그래서 맞아요. 사실 말은 못했는데 제가 그 알바 어플 있잖아요. 네. 그거까지 깔았었어요. 아 허니제 선생님도 네, 실제로 진짜로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.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손가락 빨더라도 춤추면서 좀 더 버텨보자 해서 버티고 있다가 딱 마침 요게 마침 또 네. 인연이 닿았군요. 네. 우리 리에이 씨는 어떻습니까? 일단 놀랐어요.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어.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방송 경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두 번째는 겁이 좀 먼저 났던 건 맞는 뭐가 좀 제일 겁이 나셨어요? 인기가 너무 없어서 뭐 대중투표라는 게 분명 있을 거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저희의 춤을 바꿀까 봐도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. 너무 소중한 기회여서 진짜 공연도 없고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.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. 일단 보여주자.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, 인생이. 우리 어쨌든 지금 힘들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. 그러니 하자.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. 이게 천식이 있으신데 아니 근데 이게 춤을 제가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네. 27살 때 공기가 엄청 안 좋은 촬영장에서 좀 오랜 시간을 좀 촬영을 했었어요. 그때 춤추면서 이제 다 이거 마시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속 기침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아예 산소 마스크 끼고 입원도 했었거든요. 근데 가방 안에 항상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두고 다니는 편이에요. 힘들죠, 솔직히. 저는 체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, 원래. 힘든 걸 별로 못 느끼고 그랬는데 진짜 확실히 천식 생기고 나서부터는 힘들더라고요. 막상 춤추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숨이 너무 금방 차고 춤 스타일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. 그때 어릴 때는 그 춤엔 천식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의 춤에는 천식이 있어요. 그때 출 수 있는 춤이 있고 제가 지금 또 제가 출 수 있는 춤이 있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담겨서 춤이 그렇게 변한 거죠. 그래서 춤이 재밌고 그래서 춤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진짜로.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춤이 달라져요. 그 사람의 춤이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. 사실 경영 프로 출연이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일단 처음에는 사실 안 나가겠다. 두려운 거예요, 그냥. 근데 사실 두려웠다가도 제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나가기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요, 근데 맞아요, 알죠. 네, 백업 댄서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이었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카이 씨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맞아요, 하던 데서 맞아요. 네네. 화제가 돼서 네. 저 댄서가 누구야라고 해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런 주목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죠. 근데 아무래도 댄서라는 직업으로서는 또 실력으로 조금 많이 각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걸 조금 간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이제 팀한테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. 모니카 씨는 어떻습니까? 그런 그 제의가 왔을 때. 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근데 뭔가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. 저는 이제 제 색깔이 이미 있었고 제 색깔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 큰 욕심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 피디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피디님께서도 바라는 부분이 이제 조명받지 못한 댄서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후배들을 비춰주지 못하는 제 능력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
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장르도 보여줄 수 있겠다. 그 목표로 나갔었죠. 우리 리정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바로 뭐 그런 부담감, 긴장감 없었습니까? 그거는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알아서 올 건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춤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다 해보자 주의인데 이게 춤으로 방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사실 가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힘듦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인데요.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. 많이 울었잖아. 그렇죠. 저 많이 울었죠. 저 정이 우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. 네. 엉엉 울어가지고. 제가 정말 잘 안 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었으나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도 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. 정말. 세 분이 각자 이제 처음 어떻게 이제 춤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. 네.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조금 통통했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네 방송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네. 거기서 저한테 이제 약간의 상수를 부리신 거예요. 그래서 방송 댄스 플러스 팝핀을 배우면 학원비가 싸진다. 뭔가 그지 신기하네. 아주 뭔가 솔깃하네요. 옵션이 좀 들어간 거예요. 네, 그래서 옵션을 딱 얘기하셨는데 팝핀이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일단 2개를 들으면 살이 2배로 빠지니까 맞죠. 맞지. 이건 2개 연타로 듣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계속 이런 이상한 걸 자꾸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신났어요. 아 진짜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댄스 한 2달 정도 배우고 팝핀을 계속 하게 됐죠. 네, 저한테는 성격이 맞았어요. 아니 그 우리 노재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진짜 어릴 때 춤 연습하는 연습생분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냥 춤추고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음악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예고 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붙고 춤을 허락받게 됐죠. 그래서 예고에 네. 가시.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을 많이 접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딱 소녀시대 원더걸스 분들 네. 막뭐 텔미, 막 다시 만나는 세계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무대를 보고 따라 추면서 재밌다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텔미로 장기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. 이런 계기가 학교에서.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그 날 뭔가 확신했어요. 뭔가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.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. 난 이걸 해야겠다. 근데 노재 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허니제이 네. 씨예요? 네, 맞습니다. 진짜? 네, 제가 예고를 진학하게 됐는데 처음 뵀던 분이 이제 허니제이 쌤이었거든요. 또 선생님이셨구나. 네, 근데 허니제이 쌤은 그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유명했어요.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서웠거든요. 왜냐면 그래요. 엄청 긴장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딱 허니제이 쌤이 방송 그대로예요. 되게 귀여우세요.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얘들아 뭐 피자 먹을까? 막 이런. 아니 근데 허니제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너 왜 연예인 안 하니?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. 네,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댄서라는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.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또 한 번 그런 확실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선택할 만큼의 꿈이진 않았나 봐요, 제가. 네. 그 나오기 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외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도 저도 인정은 해요. 인정은 하는데 억울함이 좀 컸어요. 나 진짜 보여줄 거 많은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노재는 진짜 예쁘다, 지혜는 진짜 예쁘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되게 비꼬아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. 특히나 이제 댄서분들이 그러시면은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건가? 왜 실력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지? 약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. 그분들은 분명 좋은 말인데. 웨이비의 노재 씨입니다. 웨이비의 노재 씨입니다. 눈물 붙어났어요. 진짜 저 그때 되고 나서 그동안에 막 TM 내려고 참고 있었던 서러움이 그때 터진 것 같아요. 네. 그때 터져서 진짜 되자마자 바로 울고 그랬죠.
리정 씨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 팀이죠. 이제 저스트 절크의 공채 1기 멤버. 아, 맞습니다. 이것도 그 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?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몇 살에 여길 들어가셨죠? 17살 때 들어갔어요. 이제 뭐 저스트 절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. 이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. 맞아요. 예,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트 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. 맞아요. 유일한 또 여성 멤버였고. 네, 그때 당시에는 와, 진짜 대단하네요. 저스트 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팀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 열 줄 알았던 팀이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추면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. 리정 씨가 저스트 절크에서 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. 네,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네,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.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 하고. 받고. 그쵸, 그쵸. 뭐 이제 이거. 프리토킹이 되는. 아,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이렇게. 리정 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. 네, 그렇죠.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.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. 그렇죠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.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택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트리트먼 파이터 마지막 탈락 크루는 YGX입니다.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. 제가 수우파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. 수우파 전에는 아니요, 잘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아니 우리 그 모니카 씨는 디자이너 일을 네, 좀 하셨다고요. 아, 디자이너 이제 실에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, 소기업, 개인기업까지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. 직장 생활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? 네,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 디자이너라는 일이 좀 그랬어요.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의 문을 탁 열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. 사회 초년생이니까. 근데 갔는데 호치키스 찍는 방향 틀려서 혼나고 부장님 녹차 안 타주고 커피 타줘서 혼나고 뭐 이런 업무 순서가 제가 선택했다고 혼나고 좀 이런 거 뭐 파마했다고 부장님 혼나고 뭐 자기가 좀 네. 뜯으시면 되지. 그거. 가만있다고 혼나고는? 아, 파마했다고 왜? 왜냐면 디자인실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돌아다니는데 그 디자인실의 얼굴이다 이 막내가.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좀 단정하게 해서 그 디자인실의 분위기를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. 근데 제가 그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좀 스트릿 룩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, 예, 좀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좀 작은 기업들을 가면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기업을 갔는데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, 제가. 예. 사무실을 막 인테리어를 제가 막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까지 배우고 이렇게 돼서 회계 업무를 보니까 이쪽으로 나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. 춤을 고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나는 왜 춤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?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분들이 다 이제 프로 댄서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길을 못 갔었죠. 그러다가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해봐라. 너도 할 수 있다. 연습하면 다 된다. 이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이야, 진짜 참.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? 네. 그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셨는지. 저는 일단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죠. 아, 다이어트 네. 댄스.
그때는 무슨 레슨 하나라도 너무 귀중했었고 제가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강사를 뽑을 때도 레슨 오디션을 봐서 그 모든 학원들이 모의 레슨을 시켰었습니다.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 그쪽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첫 레슨을 주셨죠. 그 다이어트 레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. 왜냐면 생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. 이제 생계를 만드는 게 먼저였죠. 그 댄서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. 춤은 나 좋으라고 추는 거야.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저런 댄서도 있고 저런 댄서도 있구나. 근데 난 이런 댄서가 좋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씬이 되기를 바라거든요. 관중도 댄서도.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댄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 개성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. 소외당하지 않길 바래요.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. 네. 죄송해요. 춤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직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제가 진지하지 않게 춤을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. 결국 그런 걸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, 진심은. 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춤을 계속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연습하고 섞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나름 그렇게 대충 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다고 많이 소외를 당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제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댄서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. 오히려 제가 더 꼰대인 정도로. 그래서 그냥 나만 겪는 아픔이나 그런 도전이 아니었구나. 누군가들이 다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편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아티스트분들,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버텨라. 계속 보여줘라. 익숙해질 때까지.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도 0.1cm씩 변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변해 있어요, 세상이. 그냥 그걸 믿는 거죠.